단일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번 선거 내내 단일화가 이슈가 됐었고요. 민주당은 이미 단일화가 돼 있는 상태고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구여권에서는 이준석과 김문수의 단일화, 또 오늘 아침엔 난데없이 또 김문수와 이낙연의 단일화, 여러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단일화는 두 세력이 또는 다양한 세력들이 최종적으로 한 후보를 만드는 정보통신 과학에서 쓰는 용어이고 또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마지막 단일화가 변수가 될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단일화는 야합이나 자기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그런 단일화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고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을 하는 단일화가 우리 국민들이 원하시는 단일화일 겁니다. 개헌 공동정부를 만들겠다.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그리고 그동안 총리도 지내면서 또 오락가락 행보도 보였던 이낙연 전 총리가 같이 개헌 공동정부를 수립하겠다. 11시에 발표한다. 지금 일부가 떴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고문 좀 해주시죠. 저는 뭐 아니 그 공동정부라고 하는 게 보십시오. 이 김영삼 전 대통령 3당 합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3당 합당.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DJP 연합을 했어요. 그렇죠. 민주 진보 진영과 보수 정치 세력의 결합.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몽준 뭐 마지막에는 뭐 이 결렬이 됐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이제 단일화를 시도를 했고, 이런 식으로 단일화라고 하는 게 서로 가치와 비전을 달리하는 세력들이 힘을 모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김문수와 이낙연의 단일화는 정말 미풍도 될 수가 없다. 미풍도 될 수가 없다. 아니 뭐 지금 오늘 뭐 좀 이따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은 오늘 뭐 갤럽이라든가 여러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주요 언론들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오히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좁혀지는 것과 보이던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나온 결과. 그리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날 여론조사 결과가 대선에 거의 그대로, 지금까지 역대 선거를 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10 내지 15% 표 차로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게 확실시 되는 국면인데, 아니 뭐 김문수 모르겠으면 뭐 김문수하고 이준석 후보 단일화조차도 저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낙연 전 총리와의 이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다. 일고의 가치도 전혀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큰 바람 뭐 태풍도 아니고 미풍도 아니고 미풍도 안 된다. 산들바람도 안 되고 아예 그냥 바람이 불지 않는 그냥 건가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아니 이야. 그리고요.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설령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 안철수 꼬드겼잖아요. 너 좀 해. 너 그때도 어차피 단일화가 있었죠. 너 일단.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러면 내가 당선되면은 공동정부 해줄게. 강요 네가 원하는 자리 이게 해줄게. 그래놓고 주저앉혔잖아요. 바로 사전투표 전날 안철수가 윤석열 지지 선언하면서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되니까 어떻게 됐죠? 입싹했었잖아요. 그리고 토사구팽. 토사구팽. 네. 안철수가 뭐 과학기술부 장관이니 몇 자리를 자기 어떤 전문성과 연관된 강요를 몇 자리 추천했는데 다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냥 아유. 그래도 소식으로 들려왔으니까 네, 우리 네. 박인식 네. 장관님 이런 단일화라고 하기는, 왜냐하면 세력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단일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큰 정당 107석을 가진 국민의힘과 네. 의석도 없고 뭐 그동안 사실은 거의 장돌뱅이처럼 다니시던 분인데 네. 이 결합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순서와 상관없이 김문수 이낙연의 개헌 공동정부 합의 11시 발표,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직감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의 한없는 가벼움, 이거를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민주 진보 진영에서 평생을 온갖 꿀은 다 빨아먹었던 사람 아닌가요? 전남지사까지 하고 총리까지 하고 문재인 정부의 총리였, 최장수 총리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2025년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이 내란 종식과 진압이라는 걸 모르고 지금 김문수와 손을 잡고 개헌을 명분으로 공동정부에 합의한다. 이거는 이낙연이라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부정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꿀도 벌꿀을 빤 거 그렇죠. 아닙니까? 아니 그 민주당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할 수 있는 자리는 다 했잖아요. 이분이 그러면서 민주당 인사들을 비판할 때는 민주당의 뭐 절반 이상이 전과자였다. 이제 과거에 그런 유사한 발언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자신의 과거 동지들한테 침을 뱉는 모습도 굉장히 볼썽사나운 일이지만 이제는 이번 대선 시대 정신이 뭔지도 모르는 양 자신의 기회, 욕망을 앞장세워서 김문수와 공동정부를 합의한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고문님이 말씀하셨던 3당 합당의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없는 일이고요. 여기에서 어떠한 명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뭐 개헌이라는 거를 내걸었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반 이재명 아닐까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정치 공학적인 합의라고 저는 봐서요. 아까 미풍이라고 하셨는데 입김에 지나지도 않는다. 입김에 지나지도 않는다. 이건 뭐지 이낙연 씨한테 너무 좀 분노스러운 일이라서 세밀의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쓰잖아요. 어디 감히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씁니까? 저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과거 지켜봤던 이낙연 전 총리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대변인으로 영입되고 정치를 했던 평생이 있는데 개헌 공동정부 개헌이라면 어떤 개헌을 할 것인가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번 대선과 개헌은 결국 내란을 종식시키고 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법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은 도리어 내란을 옹호하고 우리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예. 세력인데 여기 같이 결합이 된다. 개헌 공동정부가 아니라 이거는 뭐 망언 이 헌법을 망하게 하는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헌정 파괴 연합. 헌정 파괴 연합. 네, 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1시에 발표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겠지만 가슴 아픈 한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아닌가. 그리고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이 완전히 몰락하는 국민들 속에 변절과 야합으로 가는 그런 길로 간 것 아닌가.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낙연 그 총리에 대해서 뭐 애틋함 이런 거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좀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광화문에 있는 연합뉴스 건물 근처에 이마빌딩이라고 그렇죠. 아실 유명한 겁니다. 곳이죠. 유명한 그렇죠. 곳이잖아요. 예. 옛날 월드컵 조직위원회도 있고 수많은 예. 그런 수많은 그 캠프도 대선 있었죠. 후보들이 캠프를 차렸죠. 맞습니다. 이회창 뭐 예. 비롯해서. 그래서 네, 이제 맞습니다. 광화문 쪽에서 제가 한 8년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근방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유명한 정치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낙연 전 총리고 이낙연 전 총리가 애용하는 그 이발소가 그 지하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 이발소에 갔다가 제가 앞에서 머리 자르는 거 보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몇 번이고 머리를 못 자르고 나왔던 이발소가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자주 보면서 이분이 되게 검소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정치인에 대한 인상이라는 게 저는 뭐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총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의 행보가 너무 많은 그 실망감을 안겨줘서 이게 그 아마 그 과거 민주 진보 진영에서 이낙연 총리를 지지해왔던 혹은 한편으로라도 그때 좋아했었던 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안겨주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뒤에서도 단일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번 선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내란 진압, 내란 종식, 국가를 좀먹었던 반헌법주의자, 반민주주의자들을 심판하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응징하는 선거인데 그런 사람들과 손을 잡는 이낙연 전 총리는 저는 뭐 이제 두 번 다시는 이 제도권 정치에서는 퇴출시켜야 되는 인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이 왜 이렇게 급속하게 변모하고 이제는 반대 진영에 투항해서 같이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했을까? 왜 이런 변화가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이 왜 이렇게 변화했다고 우리 고문님 판단하십니까? 뭐 저는 이 누구나 좀 그런 성향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좀 그런 그 큰 정치인일수록 그런 사회와 역사 속에서 자기를 좀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 어쨌든 뭐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지 않습니까? 거기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라는 그런 자부심. 그건 뭐 윤석열 패거리들이 보여주는 어떤 학벌주의
저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봐요. 이낙연 전 총리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한 거죠. 내가 하여튼 최고 학벌을 나왔고, 뭐 최고 이런 그 언론사에서 하여튼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국회의원, 뭐 전남지사, 총리 이런 역할을 했는데 내가 이재명 후보보다 내 스펙이 딸릴 게 뭐가 있냐? 어? 근데 왜 내가 떨어져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한 어떤 분노, 이 분노가 쌓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때 자기가 졌을 때, 아니 어쨌든 뭐 그 대선 경쟁에서 졌으면은 상대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그 후보가 당선되도록 돕는 게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왜 내가 떨어져야 된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스펙도 좋고 한데 내가 됐어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못 하니까 자꾸 분노가 쌓이고 계속 어긋나는 행보를 보이다가 오늘과 같은 이런 추한 꼴을 보이게 되는 거죠. 과거에 그 자신이 몸담았던 진영에서 타 진영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거나 혹은 실제 그 진영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뭐 하루 이틀은 아니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요. 근데 또 이런 장면 보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던 김지아 시인이나 한화갑 씨 생각이 또 납니다. 이제 그 뭐 물론 이게 마치 김문수 이낙연의 공동정부라는 게 대선 후보급들의 공동정부 연대로 비춰지기 때문에 일개 지지 선언이 비교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든지 과거에 살아왔던 인생 자체가 그래도 그 족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십 년간 이 진영에서 해왔던 정치라는 것이 완전히 퇴색돼 버리고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이제 그런 시점들이 있어 왔는데 저에게는 김지아 한화갑의 박근혜 지지 선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이낙연 씨는 이미 새미래민주당의 상임 고문 뭐 내지는 대표 격으로 활동을 하면서 언젠가는 이럴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진짜 가지 말아야 될 길까지 이제 가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이낙연 전 총리의 정치의 종지부 선언이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두 분이 명쾌한 해석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켜본 이낙연이라는 인물도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달렸었고, 뭐 일본의 도쿄 투파원부터 시작해서 국제사회에서도 활동했고 다양한 그런 경륜을 가졌지만 본인의 총리, 지사, 국회의원, 대변인 수많은 엘리트 코스를 가진 본인에 비해서 소년공 출신의 또 지방자치단체 시장, 지사를 냈던 본인에 비하면 작아 보이는 이재명 후보라는 인물에 대한 미움과 질투, 증오 이것이 점점 더 커지더니 이제는 상대 진영까지 가서라도 대장동 사건도 사실은 이낙연 당시 후보 계열에서 했던 것이고요.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미움과 질투, 라이벌의식 이런 것들이 본인을 다른 진영까지 가는 변절과 야합의 길로 이끌지 않았나. 참 안타까운 모습. 최근에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유세에 나섰던 손학규 전 대표와 함께 굉장히 안타까운 한국 정치의 변화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